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 숨조차 막히는 날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하고 아침이 오면 다시 같은 고통이 시작될까 두려운 그런 날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하지만 막상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늘 같은 자리에 머무는 걸까? 이렇게 무너져가는 내가 혹시 실패한 인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징조일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가장 멀어 보일 때가 사실은 빛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깨어날 때 껍질은 갈라지고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이 지금의 무너짐은 당신 삶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끝이라 여기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사실은 시작의 문이 숨어 있다는 것, 그 진실을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부 무너짐은 시작의 신호.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 문제로 가슴이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아질 길은 없다고 스스로 단정짓게 되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삶이 열리는 출발점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몇 년을 거의 무너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이 오히려 주변의 아픈 부모들을 위로하는 사명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남성은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시 삶의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끝이라 여기는 순간은 사실은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찬 비가 몰아칠 땐 모든 게 쓸려 내려가는 것 같지만 비가 멈추고 나면 흙은 오히려 더 단단히 굳어져 새로운 싹을 키워낼 준비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작은 화분 속에서 뿌리를 더 뻗을 수 없게 되면 화분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 깨짐의 순간은 식물에게는 충격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땅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한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고통과 무너짐은 사실 우리를 더 넓은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순간에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고통은 당신이 새로운 지점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 겪는 고통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까운 이들은 떠나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 인생은 기울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너짐은 당신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알람입니다. 60대 이후에도 70대 이후에도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전시회로 이어지고 퇴직 후 시작한 봉사가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삶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에 묶여 살았을 겁니다.
고통과 무너짐이 찾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 이 말처럼 지금 힘든 그 순간이 앞으로의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새 길로 들어서고 있구나 하는 신호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너짐은 파괴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옛 건물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삶을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일 수 있습니다. 2부 절망 뒤에 터지는 반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기막힌 순간을 맞이합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경우 말입니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지요.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 삶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몇 년 동안 마음이 무너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슬픔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어떤 남성은 평생 몸담은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하며 자신의 삶이 새롭게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너짐 같았던 순간이 반대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끝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뜻밖의 시작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벼락이 치고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서 새로운 햇살이 들어오고 풀과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에 큰 실패라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돌아보니 오히려 더 나은 길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움직임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제자리에만 머물면 겉으로는 안정된 것 같아도 조금씩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절망은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움직임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으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지만 그 덕분에 비로소 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이제야 참된 행복을 배웠다. 절망이 그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인생을 다시 쓰게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반전을 준비하는 무대입니다. 땅이 갈라져야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야말로 새 생명이 움트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겪는 절망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부 성찰이 반전을 부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으니 더 힘이 드는 법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왜 아팠는지 이제는 알겠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은 평탄할 때보다 무너지는 순간에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큰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성찰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는 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런 성찰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병실의 긴 밤 속에서,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던 날들 속에서 나는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 순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젊어서는 성공이 중요하다고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 위기를 겪고 나니 진짜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고 마음을 지키는 평안이었다고. 이런 깨달음은 성찰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은 대부분 고통 속에서 찾아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이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어느 시청자분은 오랜 병상 생활을 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플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내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했다. 그분의 말은 바로 성찰이 인생을 바꾼다는 증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이 아니라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서 성찰을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는 무엇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병으로 쓰러진 사람은 내가 진짜 지켜야 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절망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전환의 지점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고통 속에서 얻은 성찰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 의미도 찾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성찰이 남기는 지혜.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질문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자녀는 각자 삶을 살고 사회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문득 허무와 공허가 몰려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나온 길을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나? 무엇을 놓쳤나? 이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옛 성현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때를 잃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시간 약속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흐름과 자기 역할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젊을 땐 그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멈추어 서서 나는 지금 어떤 시기에 와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공자는 또 50에 1000명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나이 50에 이르러서야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시니어의 삶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 절망은 사실 삶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라는 성찰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경고이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라는 안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오랫동안 미뤄둔 글을 쓰다 보니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게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짐의 순간은 괴롭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성찰의 자리입니다. 옛 속담에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의 습관과 집착을 벗어야 새로운 내가 태어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결국 중용, 즉 균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때를 살피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것.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이 중용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는 사실 새로운 삶이 준비되는 때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병을 앓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소중히 해야 하는지 알았다. 예전에는 돈과 지위만 쫓았는데 이제는 가족과의 밥상, 이웃과 나누는 대화가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 이것이 바로 성찰이 남기는 지혜입니다. 고통과 절망이 없다면 이 지혜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괴로움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서 삶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성찰을 통한 새로운 시작의 초대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인생의 때를 잃지 않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지혜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부, 인내 끝에 피어나는 새벽.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도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 만큼 깊은 어둠을 지나고 나면 뜻밖의 새벽빛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땐 언제 끝날까, 정말 끝나긴 하는 걸까? 끝없는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새 뒤척이며 내일이 두려워 잠들지 못했던 날들. 건강이 무너져 앞날이 캄캄하게만 느껴졌던 시간들.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순간조차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 속담에 견디다 보면 별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그 별빛을 만납니다. 고통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사람만이 그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을 때 두 분은 매일같이 잠을 설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버티며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을 돌아보며 그때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이만큼 깊어지지 않았을 것 하고 말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다잡고 희망의 불씨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새벽의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삶의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해지고 인내의 힘은 커져갑니다. 혹시 지금 긴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외롭고 지루한 나날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새벽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그 어둠 속에서 글을 붙잡았다. 그 글이 결국 나를 살렸다. 그분에게 인내는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내의 힘은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버티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어둠을 뚫고 새싹을 키우듯 인내는 우리 삶의 밑바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맛을 다 보고 나면 단맛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지금의 고통이 길게 느껴져도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열매가 있습니다. 역사는 늘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새벽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만 그 새벽은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시간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인내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을 키워낼 씨앗이 됩니다. 오늘의 기다림이 내일의 새벽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희망의 징조입니다.
인내 끝에 찾아올 새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할 것입니다. 6부. 무너짐이 알려주는 삶의 우선순위. 사람은 평소에는 무엇이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고, 곁에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며, 넘쳐날 때는 돈의 무게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프고 사람이 떠나가고 일이 끊어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옛 속담에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는 바로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자리입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돈을 벌겠다고 뛰어다녔습니다. 자식과의 저녁 식사, 배우자와의 대화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큰 병을 겪고 병상에 누워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지만 그동안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제 알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무너짐의 순간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끝없는 욕망 속에 산다. 그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기뻐하지만 곧 다른 욕망이 고통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고통을 불러오는 덫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짐은 그 덫을 끊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라는 삶의 신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느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없어도 괜찮다는 것. 젊을 때는 남의 평가, 체면, 사소한 경쟁까지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것들이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작은 건강, 따뜻한 밥상, 가족의 웃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무너짐은 잔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직합니다.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과 꼭 필요한 것을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파산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만 쫓았지만 결국 나를 지켜준 건 돈이 아니라 옆에 있던 가족이었다. 어떤 이는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친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무너짐은 우리의 시야를 바꿔줍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진짜 소중한 가치들이 또렷하게 보이게 합니다.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한 끼가 건강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무너짐은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큰 고통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무너짐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우선순위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고통은 욕망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남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많이 갖기보다 덜 가지며 평온해지고 더 많이 오르기보다 멈추며 깊어집니다. 무너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무너짐은 인생의 재정렬입니다. 가짜를 지워내고 진짜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고통 앞에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지금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그 자리에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더 뚜렷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7부. 무너짐 뒤에 새로운 시작. 무너짐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예기치 않게 끊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허물어져야 새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짐 없이 새로운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늘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퇴직 후에 비로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사람, 큰 병을 앓고 나서야 진짜 건강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나서야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그의 말대로 무너짐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살았지만 남편을 잃고 난 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고 봉사를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마침내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짐은 우리를 다른 길로 내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진짜 길을 다시 찾게 해줍니다. 옛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짐 뒤에 찾아오는 삶은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빈 삶을 살던 이도 한 차례 무너짐을 겪고 나면 겉보다 속을 채우는 법을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했기에 비로소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겪는 무너짐은 종종 인생의 교차로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표시이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삶의 안내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무너져야 다시 일어선다. 부서짐 속에서 새로운 힘이 자란다. 그의 말처럼 무너짐은 우리를 깨뜨리는 동시에 다시 세워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큰 무너짐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끝은 끝이 아니다. 이 끝은 시작이다. 무너짐이 없다면 새로운 길도 없습니다. 상실이 없다면 새로운 만남도 없습니다. 끝이 없다면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완전히 해체되어야 나비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무너짐을 통해 더 아름답게 새로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고통, 넘어진 모든 순간, 흘린 모든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무너짐 뒤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앞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가장 힘든 순간이야말로 인생이 뒤집히는 증거라는 주제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너짐 속에서 절망만 보이는 듯 했지만 그 무너짐이 사실은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문턱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이 트고 고통 속에서 성찰의 빛이 나며 인내 끝에서 새벽이 찾아오고 마침내 무너짐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린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오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 내가 지금 겪는 이 아픔도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 고통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무너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 때문에, 중년에는 가정 때문에, 노년에는 건강과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무너짐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예전처럼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줄어들고 사회에서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는 늦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어떤 이는 병상에서 새 삶을 찾았고 어떤 이는 상실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 어떤 이는 퇴직 후에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무너짐 뒤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했고 이미 수많은 날들을 꿋꿋이 버텨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온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무너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약은 반드시 더 나은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밝히는 별빛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을 비춰주는 철학의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많은 분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삶에도 늘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